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실제로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무릎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80%가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며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영상을 끄기 전에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28년간 정형외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이한서 박사님의 실제 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방법으로 74세 할머니가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욱신거려서 아이고 하고 신음소리가 나오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꽉 잡고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가시나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몇 초간 멈칫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탓이지라며 그냥 참고 사시는데 정형외과 28년 경력의 이한서 박사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습관만 바꿔도 70-80% 이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사님 클리닉을 찾은 67세 박철수 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알려준 특별한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지금은 매일 3km씩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수술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무릎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사님이 직접 알려주신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생생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될 무릎 대신 여기를 잡아라는 박사님만의 특별한 응급처치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무릎만 계속 만지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무릎이 왜 아픈지 알아볼까요? 이한서 박사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이 얼마나 대단한 관절인지 아세요? 무릎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체중의 1배, 걸을 때는 체중의 2에서 3배,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체중의 4에서 5배까지도 버텨내는 놀라운 관절입니다. 70kg인 분이라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350kg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대인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의자에 앉아 아침을 드시고 TV 시청하며 소파에 앉아 계시고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시죠.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은 좋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오랫동안 고정되면서 무릎 주변 근육들이 점점 경직되고 약해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묶어두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발끝으로만 디디거나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올라가시는데 이런 잘못된 자세가 매일 반복되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박사님이 특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60대는 근육량이 30% 이상 감소하죠. 그런데 무릎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됩니다.
실제로 박사님 클리닉에서 조사해 보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허벅지 근력이 정상 수치의 60%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혈관이 적어서 원래도 혈액 공급이 어려운 부위인데 순환이 더욱 악화되면서 관절 속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자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무릎을 지탱하는 주변 근육과 혈액순환의 약화가 진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 관절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무릎을 둘러싼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박사님이 28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찾아낸 무릎 통증 해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아플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거나 무릎을 주무르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드시겠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무릎을 치료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한서 박사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릎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은 모두 발과 종아리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막히면 가지와 잎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종아리와 발목의 순환이 막히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사님 클리닉에서 무릎 통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니 90% 이상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발목 움직임도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강력히 추천하는 응급처치법이 바로 이겁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먼저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때 발가락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아리 지압입니다. 양손 엄지로 종아리 뒤쪽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좀 아프더라도 참고 3에서 5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종아리 중앙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하루 3번 각각 5분씩만 해주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박사님을 만나 이 방법을 알게 되었죠.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지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집 근처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 김 할머니가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수술 없이 말이죠. 지금도 매주 2번씩 동네 뒷산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릎 관절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골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만 치료하려 하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다리 전체의 연결성과 순환을 회복시켜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무릎이 아프시다면 무릎에 파스 붙이기 전에 종아리부터 풀어주세요. 분명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응급처치법은 알아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이죠.
이한서 박사님이 28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더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시죠. 박사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시는 4가지 황금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첫 번째, 매일 10분 제대로 걷기입니다. 빨리 걸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틀렸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속도보다 올바른 걸음걸이가 훨씬 중요해요. 핵심은 발 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게 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앞꿈치,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하면서 걸어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박정숙 씨는 이 방법으로 걷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올바른 온찜질법입니다. 대부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찜질팩을 올리시는데 이것도 반만 맞습니다. 박사님이 권하는 방법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함께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허벅지 앞뒤, 종아리 뒤쪽에 15분씩 올려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의자에서 하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름도 거창합니다. 의자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하지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올리세요. 이때 발끝을 위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고 좌우 각각 15회씩 해주세요. 78세 최영감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20년 만에 무릎이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체중 관리의 마법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3kg 줄어든다는 겁니다. 5kg 빼시면 무릎은 15kg이 가벼워지는 거죠.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70kg인 분이 65kg이 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느끼는 부담이 15kg씩 줄어듭니다. 하루에 5,000보만 걸어도 75톤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실제로 무릎 때문에 고생하던 환자분들이 체중을 3에서 5kg만 줄여도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습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박사님 클리닉에서 이 방법들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95% 이상이 무릎 통증의 현저한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이 4가지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 분명히 무릎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겁니다.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80세가 되어도 젊은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서 박사님이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무릎 통증을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참고만 계시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박사님을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초기에만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그리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함께 올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28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회복을 봤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다시 등산을 시작하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자연 회복하신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82세가 되신 김철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가족들도 주치의도 모두 수술을 권했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간 실천하셨어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올바른 걷기, 의자 운동까지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은 매일 아침 3km씩 산책하시고 손자와 함께 축구까지 하신다고 해요. 지팡이도 진작에 치워버리셨고요. 82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무릎 통증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언제든 회복 가능해요. 다만 조기에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무릎 통증이 완화되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시면 통증도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번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 2에서 3개월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박사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인생을 멈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젊음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 주변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더 즐겁고 활동적인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